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에 다녀온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동포가 거주했던 쉼터에서 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리봉동의 한 중국 동포교회. 건물 입구가 폐쇄됐고 1층에는 선별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국 동포 쉼터에서 8명이 오늘 추가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의 확진자는 9명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에 들렀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동포가 이곳 쉼터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을 빼고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같은 방을 쓰며 집단 생활을 해 코로나가 쉽게 전파된 걸로 보입니다. 여자랑 남자랑 한 방, 이 매트리스 깔고서 왜 자는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마스크 쓴다를 우리가 그거를 마스크 썼다고 보기는 어렵죠. 나머지 쉼터 거주자 2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당국은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쉼터 거주자들이 지난달 31일과 어제 두 차례 같은 건물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다는 점도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150여 명. 당시 쉼터 거주자와 일반 신도가 분리돼 앉아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도들은 걱정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주변 사람들이 또 피해가 갈까 그게 좀 걱정인 거지.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최소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방문 판매 업체들의 상품 설명회와 교육, 세미나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감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탁구장에 다녀왔던 인천공항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입국장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탁구장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어서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동편 입국장은 오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이곳에서 일하던 55살 인천 세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흘째 폐쇄. 그런데 이 세관 직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목동 탁구클럽에서 지난달 28일 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 나와 근무했고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에도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열이 있었다는 게 이제 29일부터 얘기를 하셔서 5월 31일을 하고 6월 3일 날 근무한 이제 직원들은 전원 다 검사를 진행하게 했고 현재까지 19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도 용인 큰나무교회 감염도 양천구 탁구클럽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28일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했던 방문자가 5월 31일 용인시의 큰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이 확인이 되어 양천구 탁구장으로부터의 감염으로 일단 판단을 해서 서울 양천구 세 군데 탁구클럽과 관련한 환자 수는 지난 4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최소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탁구클럽 동호회 회원 40여 명이 지난달 28일 양천구에서 탁구 대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탁구장도 고위험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6월 8일부터 서울 소재 탁구장 총 350여 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립니다.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서울 내 확진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오늘부터 서울시는 증상이 없더라도 신청을 받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마지막으로 등교를 하면서 전학년 등교 개학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학교 내 감염 우려로 517개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교내 방역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교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훈 기자입니다. 석 달이나 늦어진 등교. 처음 교복을 입는다는 설렘 반, 감염에 대한 걱정 반으로 학교 문을 들었었습니다. 엄청 떨렸었는데 막상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해요. 급식 먹을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해서. 방역 지도가 일상이 된 선생님들의 표정에선 조금씩 여유가 묻어납니다. 저는 오늘 손소독기 앞에서 아이들 소독하는 거 관리하는 담당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하우가 생겨서 일단 전 학년의 등교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정상 등교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학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전교생이 학교에 나오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교내에서 발생하는 2차 감염을 막는 일입니다. 특히 여름방학마저 2주로 줄어든 상황에서 무더위가 가장 큰 복병입니다. 벌써부터 학교에선 마스크를 벗거나 걸쳐 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걱정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마스크가 쓰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걱정이 돼요. 결국 학내 방역을 철저히 하되 등교 중지 등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도 늘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부는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방역당국은 제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었죠. 그런데 보신 것처럼 감염이 줄기는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량을 분석해봤더니 시민들의 외출이나 모임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79명으로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2주간만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가급적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 회사, 탁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감염이 오히려 더 확산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주민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량을 토대로 행동 변화를 분석했더니 왜 그런지 답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주말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 대비 6만 3천 건 정도 줄어들어 0.2% 감소하는 데 그쳤고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약 14만 5천 명, 1.3% 정도만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한 수도권 주민들은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현재의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은 불필요한 모임은 삼가해 주시고 미룰 수 있다면 미뤄주시고 취소할 수 있으면 가급적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간 부분의 기업 활동이나 영업 활동들을 위축시켜야지만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은 이번 한 주간 집단 감염과 신규 확진의 추이를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자, 이렇게 방역당국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만 잘 써도 코로나19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1m 거리두기를 하면 감염 위험이 80%나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킨 수도권의 한 교회입니다. 교인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1m 간격으로 발열 체크를 받고 교인증 미리 준비해 주세요. 흡사 선별 진료소를 방불케 합니다. 이 같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 세계보건기구가 의뢰해 캐나다 연구진이 전 세계 172건의 문헌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거리두기. 감염자와 1m 거리만 유지해도 감염 위험이 82%나 감소했습니다. 두세 발자국 더 멀어지면 효과는 더 올라갔습니다. 2% 정도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1m 간격이 추가함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한국의 KF94 등급과 유사한 N95 마스크도 실험했는데 마스크를 썼을 때가 쓰지 않았을 때보다 감염 위험을 85%나 감소시켰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이 확인이 과학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서 16시간이나 떠다니고 재채기로 최대 8m나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종사자나 감염자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단일층으로 구성된 마스크보다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마스크가 좋고 이왕이면 가장 바깥면에는 침방울을 막아주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